55세 대기업 부장의 충격 고백. 은퇴 2년 남았는데 노후 자금이 겨우 이 정도라고. 저는 올해 55세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고 평생 직장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죠. 하지만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서 꼬박꼬박 받았던 월급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생각해보니 이 돈으로 과연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55세 대기업 부장인 제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사실 나름대로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연금도 넣고 자산도 관리하고 주식에도 투자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지출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의 지원이 필수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첫째 아이는 대학 학자금 대출 없이 졸업시키고 싶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둘째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자금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따로 모아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로 인해 제 노후 준비가 불안해진 건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그리고 그 외의 지원을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불안정한 투자 수익. 저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동안 꽤 좋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충분할 거라고 자신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수익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팔았던 자산들이 결국 손해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보면 저처럼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초기에는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 경제 상황이 바뀌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노후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미래만 남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예상보다 긴 은퇴 생활. 제 또 다른 고민은 바로 은퇴 후의 생활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60대 중반쯤 은퇴하고 10년에서 20년 정도를 계획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은퇴 후 30년 넘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생활비는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사고 등을 대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10년 전에 은퇴했는데 당시만 해도 자신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기면서 점점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나이와 건강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 친구의 상황을 보면서 저 역시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55세에 접어들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집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의 노후를 위해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투자에 있어서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생활 기간을 좀 더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았느냐 보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55세의 은퇴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 막연하게 불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2년 앞둔 55세 대기업 부장의 노후 준비, 현실적인 해결책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3가지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불안정한 투자, 수익, 그리고 길어진 은퇴 후의 생활 기간 등은 모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그 해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은 많은 부모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입니다.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가 불안정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디까지 자녀를 지원해야 할까요? 적정한 지원의 한계 설정하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하더라도 그 외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부모의 또 다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자녀들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부터 자립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에게 학비 일부는 지원했지만 나머지 생활비나 용도는 스스로 벌 수 있도록 알바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불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자립심을 길렀고 그 결과 졸업 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고 자녀들도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던 일석이조의 사례입니다.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 자녀와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이렇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부분도 있다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녀와 함께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야말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번째로는 투자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에 의존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한동안은 꽤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항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정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투자 전략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익을 크게 노리기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정리하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배당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은퇴 후의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투자 전문가의 조언 받기. 또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재정 상담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근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주식에서 일부 자산을 채권이나 펀드로 분산 투자했고 덕분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3. 은퇴 후 길어진 삶, 어떻게 대비할까?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은퇴 후의 긴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퇴 후의 삶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 대기업에서와 같은 강도 높은 일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업무나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나 재교육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0세에 은퇴하고 난 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 자체를 즐기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것은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또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에는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좀 더 검소하고 실속 있는 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를 2년 앞둔 지금 많은 불안과 걱정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바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 지원의 한계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며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 이 세 가지는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방법을 마련할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은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안정감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나요?